2023년 7월 6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고요. 정말 올해 들어서 한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만기일 같습니다. 어, 제가 보통 파생반에 이제 종가의 의견을 조금 드리는데 이제 만기 베팅 어느 뭐 정말 할 거 없을 때는 뭐 생략해도 어떤 관점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종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 확률이 극히 낮았고 굳이 따진다면 335 콜옵션이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개인들 수급 확인하기 또 전에 개인들이 수급을 확인할 수 없게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335 콜옵션 쪽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335 콜이 오늘 마지막 종가에 0.7에서 1.2 이렇게 가는 한 70% 정도 되죠? 한 70%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약간 억지예요. 335 풋옵션이 외국인들이 많이 파고들어 있었기도 하고 조금 여기까지 올려줄까 싶은 그런 상태의 움직임이었죠. 오늘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지속했고 어쨌든 중간에 굴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과정 안에서 오늘 굉장히 옵션 변동성이 심했는데 어, 이런 굴곡을 점점 좁혀가면서 변동성을 계속 줬어요.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아까 전에 아침에 이 과매도라고 말씀드린 지점 여기요. 이 과매도라고 말씀드린 지점에서 가지고 오신 숏이 있다면 청산을 하는 관점만 체크를 하고 노란선 그 다음에 상단부 여기서 분위기를 보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올라가는 쪽을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어, 자신들이 팔아온 거를 가지고요 다시 위에서 손절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10을 팔아왔으면 여기서 그걸 다시 환매수해서 하면 손절 처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이만큼 했고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손절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이틀 동안에 이 자리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청산을 했다면 이거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슬쩍 매수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청산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청산을 했다면 익절이 됐겠죠. 근데 장중에 확인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당일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 1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저항이구나. 왜냐면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청산 안 했으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요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갖고 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쵸? 외국인들이 여기서 대량 매도를 했던 거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여기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뚫는 조건은 얘가 청산이 되면서 조건을 제가 붙였죠. 만일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한다면 즉 오늘 아침에 매도하던 걸 다 덮어내고 플러스로 전환된다면 이 공간을 넘어갈 것이다. 어디까지? 아무리 가도 342는 못 넘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건 어제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342는 넘어가기 어렵다. 선물 기준으로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한 번 더 꼬아버리네요. 예. 그 환매수하는 과정을 멈추고 다시 매도로 돌아섭니다. 장중에 점심 시간에요. 특히 그것도. 그래서 노란 선을 저항을 삼아서 다시 타고 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판 거 샀다가 다시 팔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이런 이중 구조를 갖추면 여기 저항이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쵸? 판 거 샀다가 다시 팔면 여기 매물이 더 강해집니다. 그게 오늘 나타나면서 뚜렷하게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게 돼요. 오늘 라인들이 매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항이 심했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6월 30일처럼 외국인들이 이틀 대량 매도했으면 솔직히 매수할 법도 하잖아요. 이 구간에 같은 자리였는데 이 같은 자리에서 매수하길래
외국인들이 이제 환매수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환매수를 안 하고 던져버려서 그럼 바뀐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안 하고 매도 늘리는 방향이네. 오늘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봐줘야 돼. 이탈했네. 라고 봐줘야 돼. 이탈하는구나. 라고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7월 풋옵션 개인 매도 탑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가겠네. 3일 동안 이 양봉에 페이크를 줘놓고 제가 이거 양봉 페이크 말씀드렸잖아요. 찝찝한 양봉, 개그치 못한 양봉, 페이크 양봉. 이 페이크임을 알았어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 페이크인 거는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좀 나중에 떨어뜨리 7월 만기물로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떨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쏟아낼 거라고 좀 저도 이것까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페이크 양봉이 너무 심하게 내리꽂아서 개인들 여기서 콜옵션 다 죽여놓고 죽인 정도가 아니죠. 아주 박살을 내놓고 반등을 어디서 꾸릴지 그거를 이제 봐줘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오늘까지도 외국인들 유지합니다. 매수 기조. 현물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서 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문제였냐면 오늘 이런 하락 분위기, 오늘 시장 2200개 정도 하락했어요. 오늘 현물 보시면 상한가가 한 개도 없고 15% 이상 올라간 종목이 오늘 신규주 2개 빼면 3개밖에 없습니다. 성우하이텍, 우양, 풍국주정밖에 없어요. 상한가 한 개도 없고 2200개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오늘 대거 뭐 웬만한 기관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다 빠졌을 정도로 그냥 파란 바탕이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찌라시들을 좀 보니까 오늘 요게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가진 보유 주식을 전부 다 팔아치우는 그런 지시가 나오면서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 매도가 잡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 이 수급 어디 갔나요? 예. 오늘 금융투자가 코스피, 코스닥 대량 매도가 나왔잖아요. 외국인들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일단 돈이 필요해진 새마을금고가 가진 보유 주식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도 있어요. 근데 위클리 옵션 만기 제가 중간에 적정 포지션 33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깼어요. 적정 포지션까지 깨면서도 자, 외국인들 적정 포지션 337.5였고요. 기관들 적정 포지션 337.5였는데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좀 더 밀어낸 건 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여기 보시면 손실입니다. 마지막에 이득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더 빠졌어요. 적정선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 거는 계속되는 매도죠. 매도가 많으니까 외국인들도 굳이 여기서 그거에 대항해서 매수로 환매수 해주지 않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것도 이게 며칠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관들 금융투자가 코스피 코스닥을 언제 매도를 멈추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게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이잖아요. 급한 걸 끄면 떨어진 자리에서 누군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주워 담기가 나올 겁니다. 특수한 환경이죠. 이게 어쨌든 특수한 환경 때문에 더 떨어진 거라고 보고요. 오늘 뭐 항생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고 한 것도 영향을 받았지만 중간에 점심시간에 항생 떨어질 때 영향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오늘 과도하게 계속 매도를 집행했던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시장은 보통 이렇게 특수한 경우로 떨어진 경우라면 누군가 저점을 장악해요. 그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거 매도 아마 내일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충분하지 않다면 오늘 가진 주식을 다 못 팔았다면 필요한 만큼 다 못 팔았다면 더 다시 매도 지시가 나오면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터닝이 나오는지 물론 하루는 쉴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이 언제 꺾이는지 제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까 같은 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어떤 내용 파악된 게 있으면 전달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보다 좀 더 매도세가 강했고요. 글로벌 분위기보다 위클리 만기는 이렇게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3, 3호를 좀 탐내면서 이렇게 70억으로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마지막에 특이사항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3일째 연속으로 팔다가 2,500억 가량 마지막에 들어왔던 점, 여기 갈색 선 보세요. 외국인들의 선물 마지막에 들어온 요것도 내일 환매수 가능성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 0.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근데 어제가 이제 빠지다가 나스닥 시작하니까 끌고 올라왔었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나스닥 움직임도 내일 이제 시초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우리 그 다음에 요수급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90억 정도 청산됐다라는 것도 반등 여지를 반등 가능성을 또 갖고 갑니다. 개인들 매도 청산 매수로 62억 청산한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개인들의 옵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바꾸진 못했어요. 얘를 탐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탐내는 것은 반드시 여기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중에 축구 경기를 비유하면서 좀 들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잘라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약하자면 이제 7월물이 5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7월 첫 하반기 첫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냈는데 생각보다 과도하게 빠졌고 과도하게 빠진 지점에서 약 337.5를 지킬 줄 알았는데 오늘 코스피 200이 종가상 336.2까지 빠지면서 지키지 못했고 이 지키지 못한 간극은 새마을금고의 투매 역할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투매니까 현재 현금이 필요한 자들이 무리하게 던져서 만든 과도한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매가 멈추면 누군가 또 저점에서 여유 있는 사람, 여유 있는 개인이든 여유 있는 기관이든 여유 있는 외국인이든 주워 담는 좋은 주식들을 주워 담아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거다. 누군가는 이걸 찬스로 크게 활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게 7월 만기에 개인들 품매도 잡아먹으러 가는 지점과 맞물린다면 딱 내용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 잡힐 수 있겠네요. 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언더슈팅,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계속 언더슈팅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더슈팅이 진짜 현실화가 되는 과정까지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겠습니다. 지점은 여기네요. 여기가 딱 5거래일 만기 지점 부근인데 여기서 보면은 스토캐스틱 제가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지표가 딱 그 정도 골파는 여기서 다시 방향 바꾸죠. 딱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어쩌면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이걸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튕겨져 올라가지 싶었잖아요. 이거 진짜 찍고 터닝했어요. 얘가 더 깊이 골을 파지 않고 보시면 얘가 지난 과거에 보였던 이 저점, 개인들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환매수했던 손절 처리를 했던 풋옵션 매도를 대량으로 손절 처리를 했던 이런 구간들처럼 이런 골을 파는 게 아니라 하다가 튕겨져 올라갔단 말이에요. 조금 뭔가 기다리던 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쩌면 보러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나온다면 아마 맞물리는 자리 여기든 찍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찍는 과정은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내일은 솔직히 환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외국인들이 3일 연장으로 일단 팔고 마지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매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외국인들이 요즘 변덕이 심한 만큼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두면서 요 지점을 찍을 때 기관들, 금융투자에 매도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같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주워 담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으시다면 신용 미수만 제거를 해주시면서 다시 회복 시기를 바라봐야겠죠. 대부분이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이 아니면 대부분 찍고 터닝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종목들도 시장의 흐름과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나죠. 근데 오늘같이 GS건설이나 뭐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이 터진 경우라면 제외하셔야 돼요. 그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종목을 보유하셨다면 옛날에 HDC 현대산업개발 사고 났을 때 있죠? 그때 흐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때 20% 빠졌잖아요. 떨어지기 전부터 반토막은 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뭐 30%뭐 종목의 특징에 따라 30에서 50% 정도로 마감 지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미지가 회복이 바로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여기서 다시 갑자기 누군가 사들여 가지고 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정말 극히 드문 예외적이야. 일반적으로 거래 터진 갭 장대 음봉 못 넘어가요. V턴 못 넘어가. 현실적으로 90% 이상 못 넘어갑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급이 아니고 또는 고점에서 갑자기 터닝해가지고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평소 평균 거래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시장의 오버 과매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냥 투매도하고 가진 기관들도 막 매도하고 그냥 가진 사람들이 매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아설 때 양봉하나면 덮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들이 보면은 이렇게 빠지다가도 양봉 하나에 확 들어서잖아요. 이 부분이 음봉이 많이 덮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으로 다시 7월 FOMC 지나서 8월 만기 뭐 9월 달을 향해 가면서 하반기로 향해 가면서 펼쳐질 가능성이 대부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투매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새마을 금고처럼 개인들도 돈이 내가 급하게 필요한데 주가가 내려가 그럼 팔아야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신용 미수가 아니고 현금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현금이라면 이 시기는 누군가의 또 저점 타겟이 돼서 주워 담는 그런 시기가 오면 다시 터닝을 합니다. 뭔가 이미 다 알려진 악재들이 지배적이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좀 더 빠진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 확률 변하는 거에 따라 뭐 지금 어제 FOMC 회의록 공개하고 나서 매파적인 연준 확인해가지고 더 빠졌다고 하는데 나스닥 안 빠졌습니다. 나스닥 빠져봐야 오늘 선물 오늘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거 공개됐다고 해서 크게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것보다는 앞으로 반영돼서 올라올 환경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26일 FOMC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는 보세요. 보수적으로는 보시다가 타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든 버텨내시든 뭐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난이도가 높을 때는 굳이 관여하지 마시고요. 오늘 위클리 만기 진짜 어려웠죠. 오후장에는 제가 관여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여하지 마시고 뭐 뚜렷한 움직임을 볼 수 있을 때 지난주처럼 그럴 때 참고 계셨다가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파생반에는 인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은 일단 아침에 제가 과매도 의견을 드린 자리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셨네요.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 항상 보람을 느끼면서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지점은 여기였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과매도다라고 말씀드린 지점이었고 결과적으로 뭐 더 버텼으면은 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보는 게 맞죠. 네. 어쨌든 이것도 축하드리고 이렇게 인증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힘든 구간이에요. 뭐 우리는 근데 힘든 구간을 여러 번 우리가 싸워 이겨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2년도부터는 정말 이런 구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누적되고 또 회복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격적인 랠리 장세로 이어집니다. 중국 증시 다시 내리죠. 중국 증시가 지금 6년째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 안 사고 딱 다 내려간 자리부터 다 모읍니다. 2015년 이후로 중국 랠리장도 하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고요. 내리는 시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서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용 미수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 왔고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이겨내 드릴 겁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요. 내 계좌는 내가 관리해야죠. 내가 너무 위험한 수준이다 하면 조금 줄여 주시는 것도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이겨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외국인들의 환매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환매수 되면서 좀 반등 나왔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들어오셔서 공부 같이 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수고하셨어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 다음에 각자 계신 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